우리나라 문화예술사를 빛낸 큰 인물들을 배출해낸 남도 문예의 산실, 해남 노구당. 그 찬란한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보물급 유물 5천여 점이 후손들에 의해 전해오고 있다. 한 가문의 유산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방대한 유물들. 그 이면에는 600년을 이어온 해남 윤씨 가학의 전통이 있다. 해남읍 연동마을에 자리한 노구당. 덕음산을 주산으로 좌우에 지맥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명당에 자리한 600년 전통의 해남 윤씨 종택이다. 우리에겐 고산 윤선도 고택으로 더 유명한 곳이다. 소슬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노구당 내부는 일반적인 남도 전통 가옥과는 다른 구조이다. 먼저 만나게 되는 공간은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와 행랑채이고, 사랑채 옆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서면 여자들의 공간인 안채가 나타나는 구조인데, 기후보다 유교적 전통을 중시한 것이다. 이 남도 지방의 그 전통 양반집들은 대개 한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고, 또 주택 건물 터가 넓기 때문에 건물을 이렇게 꺾은다 할지 미음자나 디귿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도 지방의 집들은 대개 안채나 사랑채가 한일자로 되어 있기를 반듯하게 적절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 남도 지방의 그 전통 양반집의 특징이죠. 근데 노구당은 의외로 미음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미음자형 가옥 배치는 경북 지방과 영동 지방에 주로 분포하는 구조인데, 전남 지역에서 미음자형 가옥 배치를 보인 고택은 해남 노구당과 구례 운조로 뿐이다. 노구당의 미음자형 가옥 배치는 디귿자형 안채와 일자형 사랑채가 어우러진 것으로, 안채의 원형을 기준으로 할 때 정면에 대청만을 놓는 경기형이다. 미음자형 주택의 안채 형식은 안방과 부엌 그리고 대청과의 연결이 고려되었다. 디귿자형 안채에다가 한일자형 사랑채를 붙여서 미음자가 된 독특한, 우리 지방에서 아주 드문 그런 예가 나타나는 것이죠. 노구당의 정확한 조형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곳곳에서 조선시대 중기 상류층 주택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1800년대 이후 세도 정치에 의해 소수의 문벌이 정권을 잡으면서 권력에서 소외된 양반들은 토착 지주화된다.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양반들은 사랑채와 넓은 마루, 중정을 마련해 지역사회의 교화 및 집회의 장소로 활용했다. 노구당의 사랑채는 특히 주목해야 할 건축물로, 조선 효종이 스승인 고산 윤선도에게 하사한 경기도 수원집을 현종 때 옮겨온 것이라는 설이 있다. 노구당이란 원래 사랑채를 이르던 말인데 지금은 고택 전체를 의미한다. 이곳이 노구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16세기에 활동했던 실학의 굉장히 알려진 인물로 알려진 그 옥동 이서 선생님에 의해서 노구당이라는 현판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노구당의 글을 이렇게 풀이하면 바로 푸른 비가 내리는 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앞쪽에 보시면 은행나무가 큰 나무가 있고요. 뒤쪽에 보면 비자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나 비자림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나뭇잎 나부끼는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가 마치 빗소리처럼 들린다 해서 노구당이다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노구당에는 세 그루의 은행나무가 있다. 수령이 500년에 달하는 은행나무들은 고산 윤선도의 4대조인 어초운 윤여정 선생이 아들들의 진사시험 합격을 기념하기 위해 심은 것이라는데, 노구라는 뜻에는 나뭇잎이 비처럼 내린다는 뜻 외에 변치 않는 절개와 기상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벼슬에서는 내려왔으나
선비다움을 내려놓지 않은 것이다. 노구당 뒤편 숲길을 따라가면 나타나는 천연기념물 제241호 비자나무 숲. 명품 숲으로 지정된 노구당 비자나무 숲은 노구당 조영 당시 뒷산에 있는 바위가 노출되면 마을이 가난해진다고 해서 해남 윤씨 종가에서 일부러 조성한 숲으로 비자나무 열매로 만든 비자강정은 대표적 종가 음식이 되었다. 이것은 해남 윤씨 어처운파의 대종갓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처운 윤효정 선생님이 15세기 초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현재까지 안채에서 정손이 계속 대를 이어서 생활하고 있는 600년 고택이고요. 600년 동안에 어처운 윤효정 선생님에서부터 고산 윤선도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서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면서 호남의 명문 재력가로 부상을 하게 되었고요. 해남 윤씨 어촌공파의 시조인 어초운 윤여정 선생. 해남 지역에서 큰 부를 누리고 있던 해남 정씨의 사이가 된 어초운 윤여정 선생은 지금의 노구당에 있는 백년동에 터를 잡고 가업을 일으켰다. 어초운 선생님은 당시에 그 정씨라는 분의 따님과 혼인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재력을 물려받아서 삼계옥문 적선지가라는 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본이 뚜렷하지 않는 어처운 윤여정 선생님에게 해남 윤씨다라는 본을 하사받았다는 설화가 내려오고 있고요. 매년 11월 15일 해남 윤씨 후손들은 어초운 선생의 시제사를 올린다. 문중우 자랑이고 우리 후손들의 해남 윤씨의 시조인 어초운 선생은 소학을 중시했다. 해남 윤씨 족보에는 어초운 윤여정 선생이 어려운 지경에 이른 백성을 3번이나 구제해 삼계옥문 적선지가로 불리게 되었고 후손에게 소학의 실천을 강조했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해남 윤씨 일가에서 추구하는 소학의 밑바탕에는 실천적 애민 사상이 짙게 깔려 있었고 윤선도, 윤두서 등 후손들에게 이어졌다. 호남 대표 4대부였던 해남 윤씨 일가의 가풍은 당시 양반 4대부가의 경직된 생활문화와 달리 개방적이고 실용적이었고 해남 윤씨 종택인 노구당에 그대로 담겨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사랑채의 이중차양이다. 햇빛을 가리는 차양은 조선 초기부터 사용되어 왔고 세종실록 31년의 가사규제 기록에 처음으로 차양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차양은 햇볕과 눈비를 가리는 환경적인 기능 외에 공간의 위험을 나타내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햇빛이 방 안으로 깊게 들어온 것을 막아주고 또 바람이나 비에 그 내부 건축의 어떤 구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왕 차양을 많이 합니다. 화순에 있는 양씨집, 그 다음에 관산 쪽인 위씨들 집,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차양 구조를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그 차양하고 좀 다른 독특한 구조가 있는 것이죠. 아예 건물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랑채에 앞 기와골에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죠.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노구당의 둥근 기둥이다. 조선시대에는 건축 규제가 있어 상류층 주택이라고 해도 99간을 넘지 못했고 마음대로 둥근 기둥을 사용해 집을 지을 수 없었다. 흔히들 원주는 대단히 높은 위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궐이랄지 또 사찰이랄지 또 뭐 향교나 서원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권위 있고 위험이 있는 건물이 그런 건물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건물들은 대개 둥근 기둥을 쓰죠.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고 네모난 것은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위계상으로는 둥근 것이 높고 네모난 것이 낮은 거예요. 일반인들은 대개 둥근 기둥을 쓰는 것은 좀 금기시했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네모난 기둥을 썼고요. 따라서 원 기둥을 썼다 그러면 위계적으로 조금 높은 집, 그다음에 대갓집, 네모난 기둥을 썼다 그러면 위에 좀 낮은 집, 또 서민집 이렇게 평가해도 틀리진 않죠. 안채에도 주목해야 할 건축 구조물이 있다. 안채와 연결된 부엌의 지붕에 설치된 환기용 소슬 지붕이다. 안방 부엌과 건너방 부엌의 지붕을 조금 높게 만들어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인데, 지금의 환풍기와 같은 소슬 지붕은 19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금 권위가 있고 잘 지어진 집에는 부엌의 천정 윗부분을 하나의 소슬 지붕 형식으로 약간의 지붕을 하나 더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쪽에 또 다른 지붕을 두고 그 부분에다가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개방해서 자연스럽게 밑에 공기가 대류현상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빠지게 하는 것이죠. 해남 윤씨 일가의 건축물에서는 생활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들이 공동적으로 발견된다. 벼슬길에 올라 서울과 해남을 오갔던 해남 윤씨 일가는 다양한 문물을 접하면서 600여 년 동안 가학의 전통을 이어나갔고, 한 가문의 소장 유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유물들을 보유하게 되었다. 노구당 바로 옆에 자리한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해남 윤씨 일가에서 수집하고 관리해온 5천여 점의 유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으로 불리는 것은 고산 윤선도가 해남 윤씨 가학을 정립하고 그 전통을 후대에 전했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시조 작가인 고산 윤선도, 효종의 사부였던 윤선도는 송강 정철, 노계 박인노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가인으로 평가받는 인물로 국문 단가의 대가였다. 그가 담아낸 시가에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선조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일반적으로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어부가 계열의 이런 이게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개성하면서도 환골 탈퇴한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시조 작품이 약 4만 수에서 5만 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약 4만 수, 5만 수 정도의 이런 시조 작품 가운데서 이런 어부사시사처럼 예를 들자면 배 띄어라 아니면 지국청 어사와라든가 이러한 후렴구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런 것을 조흥구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조흥구나 후렴구가 붙어 있는 것은 이러한 수많은 시조 작품 가운데 이 작품밖에 없습니다. 남종 문인화의 개척자인 공제 윤두서는 다방면에서 가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공제 윤두서를 흔히 그 조선 후기 회화의 선구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제 윤두서만큼 다방면에 걸쳐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화가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남보다 앞서서 남종화법을 습득하였고, 또 풍속화를 처음 그리셨고, 또 말그림, 또 인물화 등에서도 선구적인 업적을 남기셨고, 또 전각에서도 시대를 앞서간 측면이 있습니다. 윤두서의 박학다식함은 그가 수집하고 탐구한 유물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천문, 의학, 수학, 지리뿐만 아니라 음악, 조각, 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고 다양한 영역을 탐구했던 윤두서는 사실성과 정밀함을 담아 국보급 회화를 남겼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정면상입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그 세밀한 아주 극사실주의적인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굉장히 놀랄 만큼 뛰어난 묘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산 윤선도와 공제 윤두서 등 해남 윤씨 일가뿐만 아니라 남도 땅에 머물렀던 문화예술인들에게 해남 노구당은 보물과 같은 공간이었다. 방문객들은 노구당의 방대한 보물들을 접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길로 나아갔다. 앞쪽에 보시면 일로향실 추사 김정희 현판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중로지실이라는 추사 김정희 현판, 그리고 이쪽에 노화감이라고 하는 추사 선생님 현판이 3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만 봐도 이 집에 그 교류했던 인물들의 격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선시대 대표 실학자이자 개혁자였던 다산 정약용. 그의 유배 생활에서 해남 노구당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공간이었다. 강진에 머물렀던 다산 정약용은 노구당의 방대한 서적을 토대로 그의 저작들을 완성해냈다. 여기 외가에가 훌륭한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창고 문헌으로, 그러게 여기서 다산초당까지 반나절 뿐이 안 걸려. 아침 새벽에 와가서 바지기에다 채를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놈을 다 보고 또 보내줘, 그것을. 그러면 또 거기서 필요로 하는 책을 노구당에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요리 오고. 고산 윤선도의 15대 손인 윤영식 씨. 5만여 평의 차밭을 조성해 호남의 차 문화를 널리 알려온 그는 올해 해남 윤씨 가학의 전통을 잇는 소중한 보물을 하나 내놓았다. 노구당에는 조선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새로운 학문과 사상으로 받아들여 참된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해남 윤씨 선조들의 기록이 담겨 있다. 내가 참 꼭 할 일을 했다. 선조님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또 일반 우리 그 학문하시는 분들 또 노구당을 찾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하나의 인사로서 책을 보여드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애민사상을 실천하며 수학을 중시하는 가학의 토대를 마련한 어초운 윤효정. 선조들이 쌓아놓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적 토대를 활용해 가학을 정립하고 그 가치를 발전시켜온 고산 윤선도와 공제 윤두서. 진취적이고 개방적이었던 이들 덕분에 해남 노구당은 당대 문화예술인 및 학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지식정보 도서관이 되었다. 해남 노구당은 일단 건축물로도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이제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노구당에서는 거기 윤선도 선생이라든가 또한 윤두서 선생이라든가 이러한 한국 문화예술사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거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도의 보물뿐만이 아니라 아마 노구당 정도는 한국의 보물이다. 또한 그리고 한국의 보물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보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이 만들어지기까지 수십 발걸음이 있어야 하듯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예술의 흐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냈던 선조들의 족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